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국의 지상 레이더가 파괴되어서 큰 위기에 빠졌다. 아마 요즘 이런 헤드라인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이 분석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아주 작은 조각 하나만 보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헤드라인 넘어 지금 이 순간 지구 전체의 전쟁 규칙을 다시 쓰고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모든 분석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떤 렌즈를 끼고 바라볼 건지 그 원칙부터 하나 공유해 볼게요. 바로 투자계의 거장 레이 달리오가 한 말입니다. 사려 깊게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그냥 앞에서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교수보다 훨씬 훌륭한 스승이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 대신에 서로 다른 분야에서 나온 가장 확실한 정보들을 가져와서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 볼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분석들이 놓치고 있던 그 거대한 그림의 빈틈, 그 블라인드 스폿을 함께 채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미국은 지상 레이더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곤경에 처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해체해볼 퍼즐인데요. 겉으로만 보면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건 마치 빙산의 아주 작은 물 위에 나온 끄트머리만 보고 그 전체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분석은요, 21세기 전쟁의 본질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놓치고 있는 아주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진단입니다.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총 6단계에 걸쳐서 이 새로운 현실의 완전한 그림을 그려나갈 겁니다. 먼저 기존 분석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진짜 전쟁터가 된 시간과 데이터의 세계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우주군의 눈과 AI 두뇌가 합쳐져서 만들어낸 행성급 운영체제, 그리고 이걸 또 업그레이드하는 엔진 제네시스까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패권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낡은 전쟁, 잘못된 분석입니다. 지금 수많은 전문가들이 21세기에 벌어지는 분쟁을 20세기 시절에 쓰던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치명적인 판단 오류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건 뭐랄까, 최신 스마트폰의 혁신을 얘기하면서 여전히 폴더폰 시절의 버튼 개수나 안테나 길이가 얼마나 기냐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왼쪽이 2003년,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시절의 분석 프레임입니다. 이때는 탱크 몇 대, 군함 몇 척, 지상 레이더 몇 개, 이런 물리적인 자산의 숫자가 중요했어요. 적을 발견하고 파괴하는 과정, 우리가 킬체인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각 부대라 순서대로 보고하고 명령 내리는 아주 선형적인 구조였고 몇 시간씩 걸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힘의 기준은 당연히 얼마나 많은 영토를 점령했는가였죠. 자, 그런데 2026년의 현실, 오른쪽을 보세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핵심은 의사결정의 속도와 데이터 통합 능력이에요. 킬체인은 모든 정보가 동시에 연결돼서 수분 단위로 압축됐고요. 지정학적인 힘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의 통제권에서 나옵니다. 이 프레임의 전환을 이해하지 못하면 눈앞의 현실을 잘 때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전쟁터는 대체 어디일까요?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땅이나 바다가 아닙니다. 바로 시간과 데이터죠. 이 관점을 가장 날카롭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입니다. 그는 A16Z 서밋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전쟁터는 더 이상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압축하고 데이터를 지배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의 장이라고 말이죠. 카프는 억제력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과거의 억제력이 누가 더 많은 미사일을 가졌냐의 싸움이었다면 새로운 억제력은 기술 그 자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건 우리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다 라고 느끼게 만들어서 감히 경쟁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 바로 이게 갈등 자체를 예방하는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카프는 미국이 최근에 바로 이 능력을 다시 회복했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술업계, 특히 실리콘밸리를 향해서 아주 섬뜩한 경고를 던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앱이나 상업기술은 다 같이 성장하고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포지티브 썸 게임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국가의 생존이 걸린 AI 패권 경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한 명의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명백한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2등은 그냥 2등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는 패배자를 의미할 뿐이죠. 그의 핵심 주장은 이 문장 하나로 요약됩니다. 세계의 질서에서 결정권을 갖는 유일한 길은 군사적 우월성인데 오늘날의 군사적 우월성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AI의 결합체다. 더 이상 철강 생산량이나 탱크 숫자가 국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이제는 한 나라가 가진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의 수준이 곧 그 나라의 힘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진짜 혁명은요, 단순히 더 똑똑한 AI 모델, 예를 들면 더 성능 좋은 챗봇 하나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AI를 심정으로 삼아서 전쟁을 치르는 전체 과정, 즉 워크플로우 자체를 완전히 새로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방부가 추진해온 프로젝트 메이븐의 진짜 본질입니다.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과거의 워크플로우는 이랬습니다. 1단계, 정찰기가 정보를 수집해요. 2단계, 분석가들이 그 정보를 보고 몇 시간 동안 보고서를 씁니다. 3단계, 지휘관이 그 두꺼운 보고서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죠. 마지막 4단계, 그 명령이 통신망을 통해서 공격 자산에 전달됩니다. 이 전체 과정에 보통 수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제 메이븐 워크플로우를 보시죠. 1단계, 위성, 드론, 온갖 종류의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AI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융합됩니다. 2단계, AI가 그 데이터 속에서 즉시 위협적인 표적을 식별하고 지휘관의 화면에 여러 가지 타격 옵션을 제안합니다. 3단계, 지휘관은 마치 게임 화면 같은 아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에서 최적의 옵션을 선택, 클릭합니다. 4단계, 그 명령은 즉시 가장 효과적인 위치에 있는 자산으로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몇 시간이 걸리던 이 과정이 단 몇 분으로 압축되는 이 의사결정의 우위,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진짜 핵심인 겁니다.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첫째, 서로 다른 센서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하나의 가상 지도 위에 완벽하게 통합해서 지휘관에게 단 하나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파편화된 정보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둘째, 복잡한 엑셀 시트나 두꺼운 보고서 대신에 누구나 딱 보면 바로 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게임 같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개발자와 현장의 병사들 사이에 끊임없는 피드백 루프가 있다는 것. 현장에서 이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면 불과 몇 시간 안에 코드가 수정돼서 시스템이 업데이트됩니다. 즉, 이 시스템은 한 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고정된 무기가 아니라 전장의 데이터를 먹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자양분 삼아서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능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메이븐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죠. 바로 시스템의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 문제입니다. 왜 지상 레이더에 대한 논쟁이 시대착오적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세 번째 섹션, 지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야입니다. 모든 지상 레이더는요, 레이더 지평선이라는 근본적인 물리적 한계를 가집니다. 이건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극복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변에서 수평선을 바라볼 때 멀리 있는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처럼 레이더 전파도 직선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지평선 너머 아주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물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무기들은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들도록, 즉 레이더 지평선 아래로 숨어서 날아오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미사일이 정말 코앞에 닥쳤을 때야 비로소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답은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엄청난 발상의 전환입니다. 바로 눈을 땅에서 우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시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예 지구 전체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수많은 눈, 즉 궤도 전체를 촘촘하게 덮어버리는 거대한 감각기관을 구축하는 그런 전략적 대전환인 것이죠. 이게 바로 미 우주군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증식형 전투원 우주 아키텍처 PWSA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수백, 수천 개의 소형 위성을 저궤도 LEO에 아주 촘촘하게 띄워서 전 지구를 24시간 빈틈없이 감시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여러 층으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추적층 트래킹 레이어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될 때 나오는 아주 희미한 열신호까지도 발사되는 그 순간부터 포착해서 계속 따라갑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HBTSS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경보만 울리는 게 아니라
아예 요격 미사일을 직접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한 사격 통제 수준의 데이터를 생성해내요. 그리고 전송층,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이 모든 데이터를 지상의 느리고 취약한 통신망을 거치지 않고 우주 공간에서 위성끼리 직접 빛의 속도로 주고받는 초저지연 메시 네트워크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냥 계획서에만 있는 공상과학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미 우주군이 저궤도를 넘어서 그보다 더 높은 중궤도에 띄울 다음 세대 위성망 에포크2의 설계 검토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건 경쟁국들을 향해서 보내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당신들의 최신 무기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든 우리는 이미 저궤도와 중궤도를 아우르는 닫힌 그물망으로 당신들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일종의 무언의 과시인 셈이죠.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딱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섹션에서는 우주에 떠 있는 수많은 눈과 AI 기반의 강력한 두뇌가 어떻게 하나로 융합되어 역사상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바로 행성의 운영체제를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킬체인은 마치 행성 규모의 거대한 반사신경과도 같아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1단계, 감지. 수백 개의 위성 중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서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착합니다. 2단계, 전송. 그 데이터는 지상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우주 전송망을 통해서 빛의 속도로 즉시 전달됩니다. 3단계, 처리. 프로젝트 메이븐의 AI가 이 데이터를 다른 모든 정보들과 융합해서 위협을 식별하고 최적의 요격 해법을 순식간에 계산해냅니다. 4단계, 결정. 계산된 최적의 교전 계획이 인간 지휘관의 대시보드에 아주 명확하게 시각화돼서 표시됩니다. 5단계, 행동. 지휘관의 클릭 한 번으로 사격 통제 데이터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해군 구축함 같은 요격 자산에 직접 전송되는 거죠. 감지에서 행동까지 이 모든 과정이 인간의 반사신경처럼 실시간으로 행성 전체를 무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국 이 하나의 문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국은 더 이상 단순한 국민 국가가 아니다.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행성 규모의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과정에 있다. 이건 단순한 군사력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한 국가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즉 패권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변화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군사 운용 체제조차도 그 뒤에는 더 거대한 백엔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바로 과학기술의 진보 속도 그 자체를 자동화하고 가속하기 위해 설계된 국가적인 엔진이죠. 시스템 뒤의 시스템, 제네시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미션. 이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맨해튼 프로젝트나 인류를 달에 보냈던 아폴로 계획에 비유되는 거대한 행정명령입니다. 그 목표는 미국의 모든 핵심 과학 그리고 안보 인프라를 단 하나의 통합 AI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각자 흩어져 있던 국가 최고의 자산들을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네트워크로 융합시켜서 새로운 발견과 혁신의 속도를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가속화하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7.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제네시스 미션 플랫폼에 통합되고 있는 미국 국립연구소의 숫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17개의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슈퍼컴퓨터,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 시스템,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독점적인 데이터들.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두뇌로 연결되는 겁니다. 제네시스의 목표는 정말 엄청납니다. 첫째, 스스로 과학적인 가설을 세우고 자동화된 실험까지 수행하는 과학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 예를 들어 인류가 축적한 모든 암 연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완전히 새로운 치료법 가설을 내놓고 시뮬레이션까지 마치는 걸 상상할 수 있죠. 둘째, 10년 안에 미국의 과학과 공학 분야 생산성을 지금의 2배로 늘리는 겁니다. 셋째, 신소재, 생명공학, 양자 컴퓨팅, 핵융합 같은 미래 핵심 분야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영구적인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군사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목표, 바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메이븐 같은 군사 AI가 항상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가장 최신의 기초 모델에 의해서 구동되도록 보장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조각들을 연결하는 가장 간단한 비유는 이렇습니다. 미 우주군이 구축하는 위성 네트워크가 이 행성의 감각기관이라면 프로젝트 메이븐은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전술적인 두뇌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는 그 두뇌가 절대 낡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의 모든 과학 역량을 총동원해서 끊임없이 학습시키고 업그레이드하는 거대한 연구개발 및 딥러닝 엔진인 셈이죠. 감각, 두뇌, 그리고 그 두뇌를 성장시키는 엔진까지 모두 갖춘 완전한 유기체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구현되었을 때 과연 어떤 새로운 패권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힘의 이면에는 어떤 질문들이 남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영토 기반의 국민국가 시대를 넘어서 데이터와 네트워크 기반의 플랫폼 국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힘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힘이 점령한 영토의 크기로 측정됐다면 새로운 힘은 통제하는 우주와 시간의 범위로 측정됩니다. 과거에는 적의 달이나 발전소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를 파괴하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 경로를 차단하거나 재설정하는 게 더 치명적일 수 있죠.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가장 큰 위협은 더 이상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시스템 내부의 한계, 즉 이 거대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국가 부채, 엄청난 에너지 수요, 그리고 사회적 통합 같은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이 달리오의 철학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었죠. 다시 그 원칙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일방적으로 정답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달라 보이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부딪히게 함으로써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림의 사각지대를 드러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렉스 카프가 제시한 전략, 미 국방부의 기술, 그리고 우주군의 인프라라는 서로 다른 하지만 확실한 데이터들을 충돌시켜서 지상 레이더가 파괴되었다는 그 단순한 분석의 거대한 사각지대를 함께 발견해냈습니다. 이 거의 모든 것을 보고 아는 전지전능에 가까운 이 시스템은 외부의 공격에 거의 무적인 것처럼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진짜 내부 비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는 과연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여력이 있을까요? 압도적인 힘의 원천인 바로 이 시스템이 어쩌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질문을 남기며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